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 안철수 전 대표 예,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죠. 온다고요. 19일 오후 5시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한다네요. 지금 미국 서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. 방문 학자로. 그 사이 이미 뭐 서면 기자회견 등등 쭉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돌아온다라는 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게 1월 2일이에요. 그러니까 새해 딱 시작하자마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6일 날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, 그리고 8일 날은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새 인사 메시지, 9일에는 토론회 영상 축사, 10일에는 새 책 발간, 저자 없는데 발간됐고, 16일에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특별기구를 했어요. 그러니까 7차례 걸쳐가지고 좀 원격 메시지 예고편인데 약간 티저 광고식 같은 느낌이 들죠. 네. 어쨌든 외국 간지 지금 얼마 됐죠?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하고 그게 맞아요, 선거 맞아요. 6월이었고 9월에 독일로 갔습니다. 그러니까 한 1년 이제 4개월, 5개월 정도 된 거죠. 예. 사실 작년 후반기에 귀국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오히려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. 그랬죠. 그때가 이제 유승민 의원들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대표랑 한참 각을 세울 때 예. 그때 이제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도 처음에 그쪽하고 좀 뜻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 전 대표 뜻이 실린 거 아니냐, 뭐 들어오겠네 이렇게 봤는데 이 막상 안 움직이니까 안철수 걔도 안 움직이고 유승민 걔는 따로 나가가지고 그 새보수당 만들어서 지금 한국당하고 통합 논의 진행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태규 의원이 이제 안 전 대표 측근이고 뭐 두 사람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태규 전 의원이 우리 CBS 아침 프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은 현재 한국당 중심으로 가는 보수 통합 논의는 참여하지 않겠다. 이미 입장 밝혔다. 그 부분은 선택지에서 제외돼 있다. 예. 그리고 안 전 대표는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 보수 쪽 통합에는 안 한다. 네.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안 올 거 아니에요. 그건 그렇죠. 그러니까 여권으로 갈 리는 없는 것이고. 가운데죠, 뭐. 그러니까 자, 그 기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태규 의원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자꾸 보수 통합 프레임에 갖다 놓고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 정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념과 진영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실용의 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지고 합리적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고민은 없이 보수 통합하자. 현재 집권 세력이 좌파, 진보니까 우파, 보수 모이자. 이런 대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. 이렇게 설명했어요.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은 실용, 합리적 개혁 이런 식이면은 누군가 손잡을 수 있다.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결국 성사는 안 됐는데 막판에 그 당시 김문수 한국당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이제 뭐 내다볼 수 있는 거겠죠. 어쨌든 지금 시작은 역시 중도, 뭐 삼지대 이쪽으로 돌아올 겁니다. 근데 지금 정치권에 보면요, 뭐 이른바 중도 삼지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손학규 대표가 일단 있는 것이고 안철수계 말고는 대한신당 있고 뭐 민주평화당 있고 그렇게 보면은 삼지대라고 자타가 좀 이렇게 봐주는데 실체화된 쪽은 안철수계를 제외하고는 호남계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구국민의당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뭐 도로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. 근데 또 그러기에는 감정의 골도 깊고 또 호남은 지금 여당 지지세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뭐 범여권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 정치 세력 중에서는 손잡을 곳이 좀 마땅치가 않다. 그렇죠.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다. 근데 물론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들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죠.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. 지금 짚어본 대로 다 마땅치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여당 빼고 누구하고 손을 잡든 간에 그게 되게 어색하거나 아주 놀랍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좀 열려 있는 거고 이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황이 그런 건데 이건 이제 뭐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뒤집어 보면은 여전히 좀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. 그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는 바로 그 점에서 파괴력이 옛날만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? 한마디로. 근데 이제 옛날에도 뭐 정체성은 이제 비슷했었는데 두 가지 면이 있을 겁니다. 일단 수요
분명히 있어요. 이게 안철수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제3지대에 대한 수요라는 거죠. 예. 기존 이제 여야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뭐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무응답층 말고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? 무당층은 사실은 보수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보수에는 못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. 그쪽이 이제 밭이 되는 거겠죠. 예. 중도 제3지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제 한동안은 총선 준비나 공천 때문에 그 내부 정비 때문에 바쁘겠지만은 여전히 이념적으로 강하게 대립하고, 또 모르긴 몰라도 총선 되면은 점점 더 싸울 가능성 높은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면 그런 이제 요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면이죠. 안 전 대표가 그 수요에 부응할 능력이 있느냐? 이건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예전만 못하다는 거는 네. 분명하니까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율 보면 한 5위권 안에 있고,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고 눈에 자꾸 보이면은 주목도가 좀 높아져요. 그건 누구든지 그러한 편인데, 지금 야권만 따지면은 황교안 대표 바로 다음 그룹에 항상 있긴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삼지대 중도 이런 데 대한 상징성을 가진 사람의 중에 안철수만한 인지도를 갖춘 사람도 없다.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예. 어쨌든 문제적 인물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총선판에 뛰어들 정도의 여건은 갖춰져 있다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한마디.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쭉 설명했고, 본인도 이제 다 잘 아실 텐데, 안 전 대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달리기 많이 했어요. 단축 마라톤도 종종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외국 가서 풀코스 뛰고 마라톤 그 책도 썼지 않습니까? 예.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. 마라톤은 혼자 뛰는 거잖아요. 네. 정치는 이제 세력이, 집단이,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 국민들도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보내는 건데,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는 마라톤이 아니다. 네,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